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가지 약간 좀 지체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약간 좀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좀 더 큰 방향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전혀 걱정하실 거 없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현물이잖아요. 근데 현물인데, 현물보다 선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의 주식 선물 옵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물의 방향은 어떻게 나오며, 그리고 부가적인 호재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바로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에서 실질적으로 호재 일정까지 짚으셨는데, 요 부분까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면 어느 때보다 작물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주식 농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경우 전략방의 농사주였는데요. 4월달 조선주들이 좀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14일이었죠. HJ중공업의 도크 분석 그리고 내재 가치 분석, 이 주식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 부분부터 잡아드렸는데, 단순히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집단 상승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HJ중공업의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오래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제 2025년 5년째 쉬었습니다. 얘가 수년간 쉬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마스카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하실 텐데, 두산도 그래요. 5월 7일 날 전략방에서 두산의 이제 실질적인 체코 원전 프랑스 EDF와 분쟁이 나왔을 때, 소송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26,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이죠. 2만원 중반대부터 강조드린 이유가, 사우디 바라카 원전 수주에 있어서 10년 만의 수주인 체코 수주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래 쉬어왔잖아요. 그리고 체코라는 수주 포인트를 만난다?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두산, 제2의 HJ중공업은 오래 쉰 곳에서 발굴을 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와 접점을 할 것이냐도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집요한 분석 끝에 발굴을 했습니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잠시 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의 주식 선물 옵션 일별 추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지 삼성전자의 주가도 큰 방향도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느냐, 요게 중요한데, 바로 미결제 약정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이 주식 선물 옵션을 봤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른 거 집중하실 필요 없이 요것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미결제 약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미결제 약정.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개념은 콜옵션, 즉 우리가 이제 주식 선물 옵션도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 옵션에서는 매수를 콜옵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반대로 매도를 풋옵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콜옵션은 당연히 선물의 주가도 올라가야 수익이고, 풋옵션은 공매도처럼 마찬가지로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미결제 약정은 콜옵션과 풋옵션이 1대1 비율로 생겨야지 한 계약이 나온다는 건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미결제 약정이 몇 계약이다? 대략 320만 계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20만 계약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즉 이거죠. 콜옵션과 풋옵션이 50대 50, 즉 1대1 비율로 생겨난 거라서, 그러면은 지금 320만 미결제 계약은 실질적으로 콜 50, 매수 50과 매도 50이 서로 지금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50대 50이라서 방향성을 좀 선점하기가 애매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을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금 주식 선물 옵션을 우리가 이제 축구죠. 축구처럼 이해를 하면 더 쉬워요.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시장에 들어와서 가격을 들어 올렸냐가 누구예요. 즉 공격자가 누구냐. 축구도 마찬가지로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공격자 누가 먼저 들어 올렸냐. 그럼 이 미결제 약정의 강도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11월물 선물 옵션 차트를 보시면은 누가 먼저 들어와서 가격을 들어 올렸습니까? 누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콜옵션 세력들입니다. 콜옵션 세력들이 먼저 들어와서 수비수 역할을 누가 한다? 현재 지금 풋옵션 세력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이 지금 수비수 역할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고 나서 이 미결제 약정의 성격을 좀 봤을 때는 뭐가 강하다 여러분들? 표면적으로는 매수 1, 매도 1의 비율이지만은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는 이거 공격자가 바로 콜옵션 매수 세력이기 때문에 이 미결제 약정은 결국에는 매수 세력들로부터 성립이 된 거구나. 그래서 풋옵션 세력들은 지금 부랴부랴 가랭이 찢어지지 않게 이 매수세를 지금 수비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콜옵션이 강한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풋옵션 세력들이 손실이 가중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겠는데 풋옵션 세력들이 손실이 깊어지면은 얘네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지를 합니다. 해지. 그래서 자 보시면 얘네들이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해지를 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델타 해지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현물을 사서 해지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풋옵션 세력들은 콜옵션 세력들의 매수세를 수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해지용으로 콜옵션을 또 매수한다? 그러면 수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본인들의 무덤을 파는 꼴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가랭이가 더 찢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얘네들이 현물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선물의 주가가 오르면은 해지로 자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주식을 삽니다. 현물을 산단 말이에요. 자 현물을 많이 샀는데 이 손실이 계속해서 가중이 돼. 근데 콜옵션은 얘네들이 매수하면 안 돼. 그렇다 보니까는 더 많은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반복하면은 얘네들이 풋옵션 세력들이 주식을 매수하니까는 주가가 더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은 콜옵션도 강세를 보이고 이러한 작용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감마 스퀴즈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마 스퀴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콜옵션 세력들이 지배적으로 주식 선물 옵션 시장에서 아직도 그 숨결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풋옵션 세력들은 정말 부랴부랴 이 콜옵션 세력들의 매수세를 방어하고 있음과 동시에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바로 현물을 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를 봤을 때 풋옵션 세력들이 지금 어떻다 여러분들? 자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감소하지를 않았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풋옵션 세력들이 더욱더 많은 양의 현물을 사겠구나. 자 그러면은 공매도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공매도도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니까는 가치 손실이에요. 그러면 이 공매도는 어떻게 손실을 회피를 한다 여러분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네들이 뒷바꾸로 콜옵션을 또 삽니다. 콜옵션을. 그러니까 콜옵션이 지금 2대1이다. 기존의 콜옵션 세력이 있고 공매도 세력들도 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콜옵션에 같이 지금 참여를 했어요. 같이 합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풋옵션 세력 입장에서는 혼자 방어를 해야 돼. 2대1 지금 싸움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은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잖아요.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게 되면은 콜옵션 세력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힘을 뺐구나. 약간 좀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줄어들진 않았잖아요. 321만 계약이. 그렇다 보니까는 콜옵션은 지금 이 방향 자체를 계속해서 밀고 가서 풋옵션 세력들이 더욱더 많은 현물을 사게끔 지금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호재가 있죠. 그러면 이 호재가 나올 때까지 콜옵션 세력들이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라는 거야. 그럼 이 호재가 뭐냐를 봐야 되는데 친절하게도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에서는 자 10월 16일 바로 저번 주입니다. 직전주에요. 저번 주에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통해서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은 메모리 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도 이슈가 나온 게 디램이라든지 랜드 지금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이거를 더욱더 많은 양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생산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UBS가 바라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26년에서 2030년의 ROE가 13%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1억으로 1,000만 원을 벌면은 자 이게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0%죠. 자 이거를 ROE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제 ROE를 11.1%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스위스계 투자은행에서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
13.3%로 오히려 돈을 더 잘 벌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호재가 뭡니까? 바로 HBM이죠.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UBS에서 모두 다 지금 이제 정보를 다 파악을 해봤을 때 현재 삼성전자는 HBM4에 있어가지고 내부 동작 샘플 자격을 다 완료를 지금 한 상황이고 3, 4개월 내에 출하가 지금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HBM4의 수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70%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러한 일정적인 호재, 이제 퀄테스트 최종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다리고 지금 콜옵션 세력들이 계속해서 미결제 약정도 줄이지 않고 한 방향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있어서 오늘 약보합 정도, 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엉덩이 더 무겁게, 지금 구간은 누구의 엉덩이가 더 무겁냐, 요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식 선물 옵션의 본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주분들과 삼성전자 좀 살펴봤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제2의 HG중공업,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는 꼭 놓치지 마시고 요 주식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곳은 바로 알파 아레나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진짜 투자 실력을 시험하는 무대죠. 총 6팀이 출전을 했는데요. 중국의 딥시크, 그리고 테슬라의 그록, 아마존의 클로드, 알리바바의 퀀3 맥스, 그리고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제미나이까지 글로벌 AI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팀에게는 동일하게 1만 달러가 주어졌는데요. 하나로 대략 1,400만 원이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얼마나 한 달간 정교하게 매매를 하고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내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단 1%도 개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냉정하고 치밀하게 감정 하나 없이 기계적으로만 지금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익을 실현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요거를 지금 판가름하는 대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즌2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중국의 딥시크입니다. 자,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1이죠. 시즌1에서는 3주간 총 300%의 누적 수익률을 갱신을 해서 입을 다물지 못할 결과를 만들어냈었고요. 자, 이로 인한 딥시크의 지금 현재 매매 적중률은 69.6%로 독보적 1위를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금 그 뒤를 잇고 있는 테슬라의 그록 또한 못지않은데요. 현재 이 테슬라의 그록의 수익률은 36.16%이며 실질적인 적중률은 64.2%이기 때문에 딥시크와의 격차는 점점 좁혀져 있고 여전히 현재 치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딥시크와 테슬라의 알고리즘인데요. 왜냐하면 이 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팀과의 이미 큰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딥시크와 테슬라 그록의 AI, 포지션 진입 타이밍과 청산 타이밍을 낱낱이 분석을 했으며 무엇을 근거로 매수를 했고 왜 그 시점에 매도를 했는지, 즉 매매의 뼈대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자, 이러한 알고리즘 자체는요, 오픈소스인데요. 즉 오픈소스라는 것은 누구나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알고리즘을 갖다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매매 전략을 직접 구현을 해 보았는데요. 그랬더니 마치 장기판에서 다음 수까지 꿰뚫어보는 고수처럼 시장 한가운데서도 침착하게 길을 찾는 기술을 구현했는데요. 특징은 이러했습니다. 테슬라의 그록과 중국의 딥시크는 진짜 기회를 잡는 건 여기 보이시는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피터 린치의 언급처럼 덩치가 큰 대기업이 아니라 아직 세상의 주목을 덜 받은 이 보석 같은 소형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시크와 테슬라의 그록 역시 이 철학을,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봤더니 고스란히 추종을 하고 있었고요. 이 AI들이 집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종목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전, 아직은 조용한 종목,
가격이 눌려 있을 때 들어가서 크게 튈 타이밍에 매도. 단순한 숫자 분석이 아니라 지금의 사회 분위기와 미국의 정책 흐름까지 다 읽어내며 앞으로 이슈, 모멘텀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담아두는 전략. 이건 마치 이런 거죠. 밭농사로 치자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미 잘 자란 작물만 보고 있지만 AI는 흙 속에 숨은 알찬 씨앗을 요렇게 먼저 보고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해가 뜰지 계산해서 심고 가꾸는 겁니다. 이처럼 중국의 딥시크와 테슬라의 그록은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타이밍, 가격, 이슈, 수급, 기대감을 한꺼번에 계산하며 사람이 놓치기 쉬운 진짜 기회를 하나하나 모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최근 테슬라의 그록과 중국의 딥시크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해서 검증을 좀 해봤는데요.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기 직전인 49,200원 부분에서 테슬라의 그록과 중국의 딥시크가 명확히 매수 시그널을 발생시킨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를 토대로 주가는 단기 50%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또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자,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자리였죠. 요 자리에서 두 번의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각각 2,500원 이하에서 두 번의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되어 실질적으로 주가는 단기 2배 이상의 폭등까지 이뤄냈었는데요. 또한 최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일제히 급등한 TC분도 대장인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그록, 중국의 딥시크는 자, 이렇게 손익비가 서로 좋은 9만 원 이하에서 강력한 매수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어서 결국 단기 15만 원 이상 급등을 해서 돈을 잃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주어서 저 또한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자, 이러한 기세를 바탕으로 한 종목이 더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보시면 이 주식입니다. 이 주식의 경우 매수 신호가 딥시크와 그록 모두 다 두 번의 중복 매수 신호가 이렇게 발생을 했었고요. 알고리즘을 검증을 해본 결과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물론이며 에코프로와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로봇주 한미반도체처럼 모멘텀이 집중이 되어 거래량이 수반될 주식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인 자 이렇게 윗꼬리죠. 윗꼬리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구도 세력들의 주가 부양 의지까지 견고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시가총액은 800억 원에 가격은 현재 주당 5,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멘텀을 좀 살펴본 결과 최근 2차 전지의 LFP ESS죠. 데이터 센터용 ESS가 부각을 받는데 자, 이보다도 훨씬 싼 나트륨 배터리. 이 나트륨 배터리의 원천 기술을 보유해서 이렇게 ESS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재물을 좀 보시면 이러한데 작년 기준 매출은 303억 원에 영업이익은 10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한 해만 영업이익률이 35.87%가 나왔었던 기업이었고요. 무려 62.95%의 영업이익률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까지 좀 살펴봤을 때 왜 테슬라의 그룹과 딥시크가 중목으로 이 주식의 매수를 발생시켰는지 재무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그리고 로봇주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쉬워할 필요 없이 이 주식에라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겠죠. 또한 하다못해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을 해보시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이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실시간 단타 매매까지 소통방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실시간 단타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한 분 한 분 문자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종목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 AI를 활용한 단타 종목까지 문자와 소통방을 통해서 100% 무료니까요. 자, 요 부분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